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오늘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직무, 어떤 직무인지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평소 한 30분가량 그 영상을 찍으니까 좀 긴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짤막하게 최대한 한 15분 미만으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겠습니다. PDF 파일에다가 그대로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실 거는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하고요. 경영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좀 자료를 준비하신다는 분은 NCS 기반에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직무인지 또 이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능력 단위들이 어떤 건지 잘 보죠. 자, 쭉 가보겠습니다. 보죠. 오케이, 보죠. 직무를 한번 정의를 한번 딱 꼭꼭 한번 알아볼게요. 경영평가는 뭐냐? 뭐 말 그대로 경영 더하기 평가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데 조금 더 깊숙이 갑니다. 경영평가는요,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영 목적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해서 보고한다. 지금 제가 사선으로 그었어요. 총 몇 개 그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보죠. 네 개가 경영평가 직무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더 촘촘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의를 보시면 그 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성 요소가 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경영평가 뭐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뭐 한다? 그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누구의 평가 기준이 당연하죠. 사람, 구성원, 직원이죠. 직원들, 구성원들.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대부분은 1년 단위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단위. 뭐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만 1년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여기서 조직이 수행한 성과라는 건 이건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본부 단위 본부의 성과일 수도 있고 팀의 성과일 수도 있고 팀 안에 있는 팀원이죠. 개인의 성과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즉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뭐 어떤 팀이 잘했냐, 목표 대비 어떤 식으로 실적을 올렸냐 등등을 분석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경영평가를 담당한다. 성과평가를 담당한다. 뭐 이런 부서들은 특히 1년 중 12달 중에 바쁜 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말 쪽에 이제 성과평가나 경영평가 한다 그러면 연말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가 상당히 바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월에는 유지 관리하는 뭐 수익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죠. 또 쭉 볼까요? 자, 능력 단위 여기를 보시면 오케이. 자, 능력 단위를 보세요. 경영평가 직무는 요 위에 있는 정의를 참고하시고 이 경영평가라는 직무는 어떤 능력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냐? 총 8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경영평가 관련 정보 수집 능력, 경영평가 방법 설정 능력, 경영평가 도구 개발 능력, 경영평가 활동 수행 능력, 그리고 결과 보고서 작성 능력, 경영평가 모니터링 능력, 사후관리 능력, 평가 계획 수립 능력입니다. 경영과 관련된 전공이나 지식이 없는 분들이 지금 이 8가지 단어를 들으면 뭐지 그래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현업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의에도 나왔죠. 이 평가 기준, 여러분이 성과 평가, 경영 평가를 설계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가진 건데 신입사원이거나 초급 레벨의 직원이 경영 평가와 관련된 팀이나 직무에서 근무하신다 그러면 경영 평가 기준이나 설계를 한다는 건 거의 없어요.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경영 그 컨설팅 회사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이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대충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경영평가를 한다. 저는 경영평가팀에서 일해요. 경영평가를 담당하고 있어요라는 소리는 이 능력단 8개를 다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와 그게 뭐다를 안다는 건 다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뭐다는 걸 아는 것까지만 목표 잡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8개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경영평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죠? 그래서 뭔지는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8개의 능력 단위들. 8개 능력 단위 쫙 보셨죠? 그 능력 단위들이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주석 달기 보고 그리기. 오케이. 자, 경영 평가. 오케이. 는 밑에 8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 경영평가 관련 정보 수집 능력. 이건 경영평가 관련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선 당신은 경영평가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라고 얘기하려면 여기 옆에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수준으로 순서대로 일의 처리 순서, 시간 순서일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고 해봤거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볼게요. 능력 단위 요소. 경영평가 관련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라 함은 첫 번째, 정보 수집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할 수 있다. 대부분 평가 대상은 그죠? 직원들이 되거나 회사 내부가 될 수 있죠. 유사 평가 대상이 이미 평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분류한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도 귀가 좀 이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능력 단위는 평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그렇죠? 어떻게 되냐? 여기 쭉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정한다. 평가 기법을 파악한다. 평가 기준을 정한다. 다시 평가 진행 방법을 정한다. 평가 방법을 검증한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 경영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이 도구를 개발한다. 직무 상황에서 혹시 비단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뭐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는 소리는 꽤 직무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걸 하려면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검증한다. 이게 합쳐서 경영평가 도구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주석 달기. 제가 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진 않네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아까 경영 평가를 구성한 능력 단위들을 지금 밑에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 각 평가 단위들, 능력 단위들을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이해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당히 상세한 능력 단위 요소들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그거 전 궁금해요. 또는 전 특수한 어떤 직무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댓글 주세요. 댓글 주시면 제가 여기 말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봐서 또 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메일 답장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도구 개발 설명을 드렸고 평가 활동 수행을 한답니다. 평가팀을 구성 계획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평가팀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결과를 공유해야 된다. 뭐 결과 보고서 작성. 실제 현업에서 초급 이하 직원들은 이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그래서 보고서 작성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게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계획을 취합하는 방법, 검토하는 방법 확정 완성한다. 보고서를 전달한다. 이 보고 전달은 조직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써서 바로 나의 사수한테 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직이나 팀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평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평가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 이 각각의 능력 단위엔 그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능력 단위 요소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저도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이거 NCS 사이트 가셔가지고 경영평가
경영평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자료가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하나하나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각 능력 단위 요소들이 어떤 뜻이고 어떤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한지를 쭉 상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 영상의 길이상 시간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한번 생각나는 것들 읽어드리고 요거 좀 이해가 필요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주석 달기 그리기 보죠. 자, 능력 단위 명칭, 경영 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야. 그럼 이게 뭐지? 말 그대로 평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네? 야,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관련 정보 수집이란 정보 수집의 방법을 정하고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와 유사 평가 대상의 기평가자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고 공유한다. 문장이 참 이해가 안 되게 길게 써 있지만 이 정의 안에, 이 능력 단위 정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그죠? 능력 단위에 아까 5개인가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관련 정보 수집하는 업무가 뭐야? 혹시라도 물어보면 이 정의를 그대로 얘기해 주시거나 이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핵심 요소들 있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보죠. 정보 평가 관련 수집 방법을 정한다. 정보 수집 방법은 뭐지? 정보 수집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면 정보 수집 방법은 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 대상의 일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보 수집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의 일정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정보 방법을 알 수 있다 등등이고요.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주석 파일 자꾸 지워야지 넘어가네요. 넘어오시면 요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다. 요거는 주석을 지금 메모를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수집 방법 정하기라는 일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냐가 여기 있습니다. 정보 수집 그냥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논리정연하게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이 지식, 기술, 태도, KSA가 쫙 기준을 마련해서 보인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 뭐죠? 정보 활용의 기초 지식, 정보 수집 방법론. 이거 다 학교의 과목 이름 같아요. 유사해요. 그리고 평가 사례, 또 정보보, 개인이나 기관, 기업 등의 관련 법규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커뮤니케이션 왜 필요할까요? 예,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일정을 짜고 할 때 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수집 기술, 인터뷰 기술, 설문조사 구성하고 수집하고 집계, 통계 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패키지 사용법, 뭐 SPSS라든지, 뭐 아니면 간단하게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많죠.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직 중이야. 그리고 이 경영 정보 수집과 관련, 경영 평가와 관련된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등등을 어필해야 될 때, 면접이라든지 어필해야 될 때 여기에 요하는 기술들에 대한 자격증 또는 여러분의 어떤 스킬들을 강조하면 되겠죠. 뭐가 있었죠? 그죠? 통계 패키지 사용법 또는 인터뷰, 설문. 직장 경력이 2년밖에 안 되시네요. 그 전 회사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아, 네. 전에 회사에서 제가 설문지를 구성하고 집계했으며 또 주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진행하고 인터뷰도 녹취한 파일을 정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시겠죠. 왜냐? 요 기술이 있어야지 정보 수집을 잘 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겁니다. 태도는 좀 정성적이거나 추상적인 느낌이 들긴 한데 어떤 직무에 따라서 어떤 태도가 있나 봅시다. 계량화된 자료에 대해서 정확성을 유지한다. 이건 수치가 틀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다, 꼼꼼하다 이런 느낌을 주면 되겠죠. 꼼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 잘 듣고 수용하려는 자세. 마지막으로는 타당한 검증을 위한 객관성 유지. 평가니까 주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하면서도 경청하며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자료나 말로써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 경영평가에 대한 직무 정의도 알아봤고 경영평가가 뭔지 그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뒤에 여러 가지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요소들도 있고 각 능력 단위별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들이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쭉 읽어보시고요.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천재예요. 직무 분석이라든지 HR 컨설팅을 쭉 해오고 있는 저조차도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 번 읽고 줄거 읽어보고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 직무가 뭔지를 여러분 몸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기존에 가져왔던 지식, 자격, 전공 아니면 직업 경험 더하기 경영평가라는 어떤 이 정보가 합쳐져서 그렇죠. 여러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금은 복잡하고 전문 영역인 것 같은 경영평가 직무를 오늘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버하지 못한 아직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 직무 궁금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라는 것도 제가 댓글로 받고 있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올려주세요. 자, 수고하시고 좋은 기회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